안녕하세요. 병원 동행 매니저 강의를 맡게 된 문영예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또 그 도입된 배경과 전문적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고 또 앞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를 하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도입된 또 배경이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대 수명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발전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또 보건, 위생 이런 개념이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오래 사니까 우리가 기계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했으면은 고장이 나듯이 우리의 신체도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높으면 다 나이가 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서 갖는 노인성 질병이 있어요. 노인들이 되면 나타나는 질병. 물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노인이 되면 찾아오는 노인성 질병은 뇌혈관 질환, 파킨슨, 그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졸중은 뇌출혈. 뇌에 있는 혈관이 파열돼서 하는 뇌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혀서 생기는 이런 뇌졸중, 뇌경색인 뇌졸중과 파킨슨, 뇌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장수의 우선 조건이에요. 내가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 장수의 조건이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장수를 한다. 그거의 우선 조건이 질병 관리인 거예요. 질병 관리. 그래서 여기에 질병 관리를 하려면 노인들이 1인 가구가 병원 동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전문직으로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홀로 병원을 찾기 힘든 어르신 또는 환자, 1인 가구에게 병원에 동행해서 곁을 지켜주면서 진료를 받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우리 이 낱말에 뜻이 있잖아요. 병원을 혼자 갈 수 없는 분들을 동행해서 같이 함께 해서 매니저,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인생 2막의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이런 병원 동행 서비스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알아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란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할 때, 병원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병원으로 출발한 때부터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누가?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한마디로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는 1인 가구나 노인들에게 병원에 함께 가서 진료받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들이 병원의 문턱이 낮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OECD 통계에 의하면 병원 외래 방문하는 기준이 2019년에 한국인인 경우에는 그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의료 이용 횟수가 17.7회로 OECD 6.8회보다 크게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거의 2배 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그래서 이럴 때 병원에 갈 때 혼자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호자가 바빠서 갈 수 없거나 아니면 거동이 좀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서 간다면 좀 더 병원 이용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근데 혼자 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예약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이 병원 동행 매니저가 왜 도입이 됐냐 하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노인은 병원을 이용하는 거에 큰 장벽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과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내과, 또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또 이비인후과, 이런 과가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곳에 가면 복합 검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합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또 소변 검사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에 내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노인이, 그럴 때는 이런 종합병원은 검사 자체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예약하는 거를 노인이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예약을 하는 그런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또 전화를 하더라도 그런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외래 진료부터 예약해서 병원까지
진료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외래 진료를 어떻게 하고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까지 가는 것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또 가서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가서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병원 이용하는 거에 큰 장벽을 느끼게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 자체도 이런 진료의 모든 예약부터 병원 방문해서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또 바쁜 일상에 살아가는 가족, 보호자,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의 외래 진료 때마다 함께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귀가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어르신이 오늘 가서 종합병원 가서 이런 검사를 다 한다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러면 보호자나 부양의무자는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는 이런 가족이 어르신, 노인들을 늘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받고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동행 서비스가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핵가족화. 지금은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거의 없고 핵가족화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만, 그러니까 손자, 손녀와 아들, 며느리 이렇게 사는 핵가족화로 홀로 지내는 1인 가구 또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부 세대, 노인 부부 세대, 노인 두 부부만 사는 노인 부부 세대만 지내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의 통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 2023년 작년 기준이에요. 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 성인 가운데 혼자, 그러니까 1인 가구 또는 독거노인의 수는 약 213만 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나 1인 가구가 병원에 제때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 병이 중병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감기로 끝일 것이 병원을 못 가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더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전문 직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인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핵가족으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요 핵가족화로 병원을 못 가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것을 병원 동행 매니저가 병원 방문이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과 환자들의 불편함, 병원을 못 가서 치료 못 받는 거, 진료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부담을, 불편감을 덜어주는 새로운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전문 직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역할, 하는 일, 하는 업무 다 똑같은 얘기죠.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업무를 하냐, 진료 받는 예약하는 일부터 함께 동행해서 진료를 받고 진료한 내용을 부양 의무자인 보호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업무까지, 역할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위해서 그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모시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모든 그 진료 과정에 함께하고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를 우리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업무,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일, 역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대형 병원인 종합병원에 진료과까지 향하는 동선이 꽤 복잡하죠. 집에서부터 진료과 가면 1층에는 무슨 과, 2층에는 무슨 과, 3층에는 무슨 과가 있고 검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튼 진료에 관한 모든 동선이 꽤 복잡한 것을 파악을 미리 해야 돼요. 그게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거주지, 대상자의 거주지죠. 대상자가 살고 계신 거주지에까지 가서 병원까지, 그러니까 거주지가 예를 들면 여기 가산동에 사신다. 대상자 그러면 그 가산동 거주지까지 가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갈 때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할지, 버스로 갈 건지, 지하철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택시로 갈 건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병원을 갈 건지, 종합병원을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해서 거주지에 도착을 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을 하는 거니까 픽업, 어르신을 모시러 가야죠. 픽업하고 드롭 서비스, 그 픽업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그런 드롭 서비스,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문에서 문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드롭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안에서 가장 빠른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동선을 파악해 가지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이동 거리를 잘 좁혀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동 거리. 예를 들면 아까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소변 검사를 먼저 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할 건지,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하고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할 건지, 그 검사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실에 함께 가고 또 진료실도 동행을 해서 이 어르신의 지금 질병 상태도 의사에게 얘기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의사가 나한테 전달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진료실도 같이 들어가서 이 어르신이 지금 그 질병에 대한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진료실도 함께 동행해주고, 그다음에 약국 처방전을 가지고 수납하는 것도 도와야 되겠죠. 어르신이 수납하는 걸 잘 못하면 수납까지 해서 약 처방전 발행해서 약국 가서 처방을 받고, 그래서 약국까지 함께 동행을 해주고 하는 등 내원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하는 업무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일이고 역할이다. 그러면 병원에 갔다 와서는 가족에게 진료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약 처방 방법이라든가 이분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런 음식, 지금의 질병 상태, 뭐 이런 것을 가족에게 진료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다 들었고 잘 기억을 하면 좋은데 기억을 잘 못하겠으면 메모지를 갖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 메모를 한 걸 가지고 진료 내용을 가족에게 정확하게 상사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병원 동행 매니저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빠르게 증가해서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니까 이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어른이신 거죠. 이 어르신 노인들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다 보니 병원에 가는 일은 더 많아지고 자주 가고 많이 가게 되니 뭐가 많아질까요? 함께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도 증가하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병원 동행 매니저도 함께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왜?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혼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늘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면 병원 동행 매니저도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게 되는 것이죠. 서울특별시에서의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2022년 5월부터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중에서 병원 동행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인 혼자 살거나 같이 살더라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이면.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인 1533-1179나 온라인 사이트 즉 1in 숫자 1이에요. 1in.seoul.go.kr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병원 동행 매니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대상 및 범위를 볼게요. 이용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 이 중위소득 100% 이상 되는 층에서는 시간당 5,000원, 네, 30분을 초과하면 2,500원. 그러니까 1시간에는 5,000원이고 30분을 초과하면 2,500원. 그다음에 사전 예약이나 당일 신청이 사전 예약을 해도 되고 또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 별도 차량을 병원 동행할 때 제공은 하지 않는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주말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이용 대상이나 범위는 인천 시내에 살고 계신 만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한 기초연금 대상자, 즉 소득이 70% 이하인 분이 이용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사 증복 수혜자는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은 포함을 시킨다. 그 밖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시군
대전, 동해, 춘천, 대구, 수성구 등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만큼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인기가 있고 또 병원 동행 매니저도 굉장히 급부상하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의 개념과 병원 동행 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의 그 이용 대상이나 이용 시간, 이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